여행책을 읽다가 밤잠을 설쳐본 경험이 있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신자의 자유를 위한 변명을 읽고 그 스승 오쇼 라즈니시의 공동체까지 찾아갔던 미슐랭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김찬삼의 세계 일주 무전 여행기를 읽고 정말로 세계 일주 무전 여행을 떠났던 한도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도사 한병철입니다. 그리고 잭 케루악의 온 더 로드를 읽고 언제나 길 위에 서 계신 길성애자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라스트라다입니다. 저희가 어젯밤에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밤잠을 정말 설치지 않았나요? 많이 설쳤죠. 네. 느껴졌죠, 다. 네, 제가 그 한도사님이 김찬삼 씨를 너무 좋아하시길래 에잇 하면서 김찬삼 여행기에 대한 비판 논문까지 보내드렸어요. 밤 10시쯤에 받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한도사님이 한 10시 반부터 가열차게 그 논문을 또 까셨죠. 30페이지짜리를 제가 다 읽고 바로 깠죠. 그 두 분의 또 그 까는 논쟁을 우리 이제 단체 톡방에서 했잖아요. 네. 저는 그걸 지켜봤습니다. 치열한 논쟁, 밤 10시에 단톡에서. 네. 사실 베네딕트 논쟁도 좀 했었고. 네. 네. 그 김찬삼 씨가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하게 되었나? 한도사님이 좀 소개해 주시죠. 김찬삼 선생님에 대해서 간계. 이분이 원래 1926년생이에요. 참 오래되셨어요. 우리, 사실은 요즘 분들 잘 모르세요. 그래서 설명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1926년에 북한 황해도 신천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대의 고인이시죠, 정말로. 네.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여행가예요. 최초의. 네. 정확히 말하자면 왕호 천출국전을 쓰신 해초순 이후에 최고의 여행가입니다. 해초는 신라 때니까 신라 이후에 네, 통일 신라 이후에 이만큼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 없는데 1200년 만에 나타난 여행가고 사실은 어쩌면 우리 한민족 5000년 역사상에 가장 많은 나라를 여행한 최초의 인물일 거예요. 그 정도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1950년에 6.25가 한창에는 1950년에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하셨어요. 연세가 많으시죠. 네. 이분이 근데 그 이후에 선생님을 하시다가 교사를 하시다가 여행이 하고 싶어서 미국 유학을 가요. 당시에는 유학이거나 비즈니스가 아니면 외국을 나갈 수가 없었죠. 여권을 내는 것 자체가 여권이 안 나와요. 특권층 자체만 할 수가 맞아요. 있었죠. 예. 근데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는 김찬삼 교수님 댁이 원래 좀 부자였대요. 그래서 집안에 요트가 있었을 정도라고 하니까 어이구. 그 옛날에 네. 부자인데 네. 물려받은 재산을 다 유학 경비에 여행에 쓰신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유학을 하시면서 거기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네. 휴학기를 내고 몇 년씩 여행을 다니고 이러면서 김찬삼은 1차 세계 여행을 해요. 그거를 이제 일간신문에 연재를 하죠. 네. 크게 3차까지 여행을 하셨는데 한 번 여행 나가면은 한두 달이 아니고 몇 년씩.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장기 여행을 3차에 걸쳐 하세요. 네. 그래서 한때 그 교통이 열악하던 시절에 슈바이처 박사를 아프리카에서 만나기도 하셨다고 거기 여행기에 쓰셨어요. 네.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당부하셨대요.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올 때까지 한 우물만 파라. 그럼 성공한다라고 하셨대요. 네. 그래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나는 여행을 통해서 보국하리라. 우리 민족에게 뭐 이런 사명감을 갖고 여행하신 분이셨나 봐요. 우리랑 네네. 좀 다르죠. 네. 우리는 그런 사명감으로 여행 안 하잖아요. 우리는 책 읽고 막 궁금해서 가고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당시의 시대가 산업화 시대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잣대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우물한 개구리였던 이 분단된 나라의 사람들이 외국 바깥으로 나갈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당시 우리가 세계 최빈국이었잖아요. 그렇죠. 6.25 끝나고. 1950년대 말부터 세계의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일간 신문에 연재했던 것을 모아서 네. 양장본으로 10권짜리가 나와요. 근데 이게 하드커버에도 굉장히 비싼 책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한도사님 집에 다 있었다면서요. 있었어요.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국민학교 때 보고 그 소년의 가슴이 벌렁벌렁했던 거예요. 네. 보면 약간 무흐한 얘기들도 나와요. 네. 현지에서의 아가씨들과 나이롱 데이트를 잠깐 즐긴 이야기. 네, 그건 시대의 한계입니다. 네. 딱 거기까지. 네. 그다음에 뭐 이제 누드 비치 가신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애국심에 그 불을 지필 만한 얘기가 많이 있죠. 많이 나오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원복 씨의 먼 나라 이웃 나라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더 깊이도 있는 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쓰셨을 당시는 옛날이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산업화, 그다음에 그 산업 역군 이런 거 강조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또 당시에는 뭐 페미니즘이라든가 아니면은 제3세계에 대한 어떤 이런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인종주의도 뭐 암암리에 다 갖고 있었고. 사실은 제국주의와 냉전이 그냥 그렇죠. 지배하던 그런 네. 시기여서 네. 이분의 시각도 또한 그런 시각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젯밤에 보내준 논문이 그런 내용인데 네. 이분의 여행기를 읽어보니까 이건 여성 비하에 아니면 제3세계 흑인과 아니면 그렇죠. 개발도상국을 비하하고 미국과 한국 입장에서만 그냥 세상을 본다. 오리엔탈리즘과 옥시덴탈리즘이 적절히 섞여 있는 사실은 매우
뭐뭐뭐뭐 같은 책이다라고 논문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인데 어느 국문학도가 쓴 책입니다. 국문학도가 논문입니다. 쓰셨어요. 네. 예. 물론 여행기니까 국문학도가 이런 걸 수도 네네. 있죠. 네. 근데 그 시각이 현재는 맞아요. 현재 이런 여행기가 나왔다 그러면 무참히 까일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60년대다라는 그렇죠. 걸 감안했을 때 네. 강산이 5번 예. 바뀌었다.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키던 바로 그 시기예요. 네. 예, 이때는 가부장적인 문화뿐이고 네. 아까 유리천장 얘기하셨지만 여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런 시기였고 우리나라도 가난하니 잘 사는 백인 나라를 동경하던 시절이었고 그런 걸 감안할 때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돌을 던지기는 좀 어렵다. 그렇죠. 라는 당시 거죠. 가치관과 시대 배경에서는 이분이 그래도 한국 밖으로 나갈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로 우리는 맞아요. 그분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국민학교 때 사회교과서 지리부도 이런 데 실렸던 사진의 대부분을 김참삼 교수님이 제공한 오호라. 겁니다. 네. 우리나라 국가에서 사용했던 대부분의 자료가 이분은 사진 자료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던 사진을 김참삼 여행기에 보면 똑같은 사진이 실려 있어요. 예. 제가 여러 번 그걸 확인한 사실이에요. 음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 비자가 잘 안 났죠. 아 그렇죠. 이 가난한 나라에 누가 비자를 막 내주겠어요. 그런데도 그렇죠, 네. 그걸 다니셨고 나중에 이제 연로하신 후에도 저도 기억나는데 현대자동차의 그 스폰서를 받아서 갤로퍼 2대를 타고 해를 따라 동쪽으로 서쪽으로라는 현수막을 걸고 유라시아 횡단을 하셨어요. 당시에.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부상을 당하셨대요. 교통사고로. 그러시다가 2003년에 노환으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위험한 적도 많았고 힘들게 하고 뭐 노상 강도도 당하고 전쟁 지역도 지나가고. 아니, 그 시절에 그러셨던 오토바이를 거죠. 타고 북미와 아프리카를 종행하고 그죠? 미국을 중고차를 사서 미국 횡단을 하셨고 네. 오토바이를 몰고 여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우리나라 배낭 여행자의 조상님이고 그렇죠. 우리나라 오토바이 라이더의 사실은 조상입니다. 네. 초기에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정도면은 저는 이제 위대한 여행가급에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거의 뭐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다든지 스마트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라 그리고 정말 여권, 비자, 그다음에 정보도 구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공산권도 있고 뭐 그럴 때 정말 이렇게 혼자 여행을 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한도사님한테 큰 영향을 미쳤고. 영향을 미친 거는 뭐냐면 네. 세상이 넓구나. 네. 나도 가보고 싶다. 네, 네. 저분이 하셨으면 후손이 우리는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일단 동기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참 여러 번 읽었죠. 하지만 내 스스로 여행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초중고 대학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 외국 여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꿈도 못 꿨죠. 그러다가 1988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해외여행 자유화 선언을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때 군대에 있을 때인데 저는 88올림픽도 못 봤어요. 네. 저기 훈련소에 있어서. 네. 자대 갔더니 그런 게 있었다더라라는 전설만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해외여행 자유화 선언이 딱 터지는 순간에 나도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어릴 갑자기. 때 내가 책을 보면서 꿈꿨던 거기 다 갈 수 있어. 기다려. 그렇죠. 막, 예. 중고등학교 때 그걸 잊어버리고 살다가 네. 그게 갑자기 막 가슴 속에서 불이 지펴진 거예요. 막. 그래서 전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그 첫 배낭여행 1세대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89학번 90학번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네. 그 다음에 그때 여행 자유화가 됐을 때 이제 군대에서 복학한 이제 한 85학번 8586들. 8586 요 두 세대들이 이제 우리나라 거의 1세대 배낭 여행자들인데 그래서 그 세계로 가는 기차를 처음 만들었던 주축 멤버들이 그렇죠. 다 하이텔에. 86학번이잖아요. 예. 그때. 네네. 예.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여행들을 나간 거죠. 90년에. 그런데 저는 이제 김찬삼 여행기를 사실은 못 읽었어요. 왜냐면 이게 저도 읽고 싶어가지고 호시탐탐 도서관을 다 가보는데 다 이게 너무 오래된 책이어서 안 빌려주고요. 보관도서로 책장 안에 넣어놨어요. 그렇죠. 어릴 때는 사실은 김찬삼 여행기가 있는 집은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 전시용 책이었다고 들었어요. 네. 예. 우리가 이런 것도 읽어. 서재에 뭐 이런. 꽂혀 있는. 저는 네. 김찬삼 세계 여행기를 어릴 때 이제 그 동네에 아버지가 의사인 이제 그 친구의 집에 갔다가 그 친구의 아버지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영어 타임즈 있잖아요. 어우. 그게 쫙 꽂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찬삼 세계 여행지가 있는데 그때 꺼내서 한 몇 번 페이지를 봤는데 그 어린 마음에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동남아의 그 앙코르와트 같은 사진 같은 것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보고 싶었지만은 한두 살이면 이제 집에 그게 있었잖아요. 그 김찬삼 세계 여행기 그 친척분이 이제 기증을 하셔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없어서
어릴 때는 못 봤고 나중에 이제 커서는 다시 보려고 하니까 책을 이제 구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못 보는 거죠. 네. 근데 나중에 김참삼 여행 선생님께서 인천 그 영종도에 세계 여행 박물관인가 뭐 그런 걸 하나 만드세요. 도서관인가를 만드셨는데. 네, 그러면 거기 각종 자료와 뭐 가져왔던 그런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평생을 모은 자료, 사진 자료, 영상 자료와 뭐 조각품, 뭐 물건들 네. 그게 다 있고 휴게 시설도 잘 돼 있어서 대지가 무려 6,000평이나 되는 아이고, 땅이에요. 네, 그래서 펜션도 있고 네, 커피숍도 있고 만드셨는데 네. 김참삼 교수님 돌아가신 후에 그게 그냥 흐지부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유물은 다 또 그걸 몰라요. 홈페이지도 지금 폐쇄된 아이고. 상태고 네. 사실 이런 분은 박물관 하나 세워줘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대동여지도 그렇죠. 네, 김종호에 비교할 만할 만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런 거 만들어주면 국가의 품격이 올라가죠. 그럼요. 네. 전 세계 배낭여행자 사회에서도 1950년대, 그러니까. 60년대 이렇게 여행한 사람은 거의 없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박물관 하나 세워드려도 충분한 분인데 네. 결국 사라졌다는 건 우리나라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죠. 유럽행 하면은 뭐 모차르트나 베토벤이 뭐 1개월만 있어도 막 그 맞아, 집을 맞아. 막 보존하고 네. 그래서 뭐 베토벤 집은 진짜 많아요. 막 베토벤이 잠깐 있었던 집도 다 베토벤 간만 다 붙여놓고 그러는데 네. 우리는 좀 스스로 우리의 그 현대 근현대 문화유산을 무형의 유산을 너무 가치를 좀 모르는 것 그 같죠. 종각의 네. 이문설렁탕도 허물어버리는 나라 아닙니까? 한국에서 가슴이 가장 찢어집니다. 오래된 식당, 100년이 넘은 식당도 허물죠. 개발해야 된다고. 전 굉장히 아쉬웠어요. 인천광역시 인천시장님이 이런 거는 시 차원에서 하나쯤 해도 네. 정말 비용으로 큰 돈 안 들이고도 생색낼 수 있는 어떤 정치인으로서 업적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 인천시장을 꿈꾸는 분은 한도사님께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행상상 꼭 들으시고요. 네. 네. 저는 이제 김찬삼 교수님 책은 못 읽었지만은 그 김찬삼 교수님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그 천경자 화백이 꼭 같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분 아, 그림 그렇죠. 보고 이분 네. 외국에 굉장히 많이 다니셨는데 외국에 네. 그 얘기는 못 듣고 그림만 보는 거나 해서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네, 있어요. 네. 예. 아니요, 이 그림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림은 보는데 네. 어떤 여행을 다녔나 여행기나 아니요, 그 여행기 그림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우연히 봤는데 책이 있어요? 아니요, 제가 한 5년 4년 전인가 봐서 그 이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그때 뭐 무슨 그 특별전을 하길래 보러 갔다가 다른 게 볼 게 뭐 있나를 보다 보니까 여기 상설 전시대 있잖아요. 상서 전시관이 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경자 화백이 자기 그림을 이제 기증을 해서 네네. 그래서 상서 전시관이 한 이제 그 전시관에 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림이 좀 굉장히 이렇게 이국적이죠. 원색적이고 네. 화려하고 이국적이다라는 걸 꼭 알고 고갱 그림 있었지만은 같죠? 고갱 맞아요. 그림처럼 네. 그때 여기 올라갔더니 이분이 6, 70년대에 북미, 남미, 인도, 중동, 아프리카를 다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도 바라나시에서 그린 그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저기 브라질 이과수 폭포에 가서도 그림을 그렸고 그다음에 그 브라질 리오의 그 예수상 있잖아요. 그런 그림들도 그리면서 역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야, 역시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이분이 보면은 그림이 약간 고갱도 생각나고 또 어떤 면에서 그 그림풍이 보면은 멕시코의 그 화가 프리다 칼로의 맞아요. 그림이 많이 좀 많이 비슷해요.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야, 그냥 저절로 나온 게 아닌 거구나. 역시 사람은 다녀서 보고 듣고 해야 이런 것들이 나오고 깨우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네. 천경자 화백을 네. 그림을 보면 그런 상상이 되는데 책이 네. 없다는 게 책 있어요? 아, 책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행기를 네. 읽고 싶다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들이 네. 자신의 목소리로 내가 네. 여기서 무엇을 보고 느꼈고 이런 거 네. 치밀한 기록 같은 게 보고 싶은데 없어서 너무 근데 아쉽고. 그분들은 이제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 목소리를 네. 직접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네, 네, 네. 아쉽다는 거. 네. 네. 그리고 김찬삼 얘기하면 또 한도사님이 흥분하는 박경우 씨가 예. 나오죠. 배낭족이라는 80년대. 책 기억나 배낭족. 네네. 이 책이 81년 12월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읽은 거는 8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고1 때 봤는데 네. 중앙대학교 학생이었던 박경우 씨가 대학 재학 중에 90일 동안 90 며칠 동안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여행하고 돌아와서 쓴 책이에요. 네. 당시 한국일보 쪽에 연재를 했었던가 나중에 다른 걸 연재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당시 굉장히 붐이 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하지만 나갈 수 없었죠. 81년이니까. 네, 네. 근데 이때부터 저는 구체적으로 배낭여행이 가능하겠구나. 네. 사실 해외여행이라는 건 김참삼 교수님처럼 뭔가 그 축복받은 어떤 구조, 네.
뭐 자금이라든가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큰 돈 들이지 않고 아르바이트에서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박형우 씨는 김찬삼 선생님에 비하면 좀 평범한 사람인데도 해냈구나. 해냈죠. 예. 예.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예.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고등학교 때 그때부터 갑자기 심장이 또 벌렁벌렁되기 시작을 해서 네. 정말 이 책을 말이에요. 제가 1년에 몇 번씩 봤던 것 같아요. 아이고야. 거의 외우다시피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책을 저도 비슷한 시기에 봤어요. 네. 저는 제가 직접 사지는 않고 친구 집에 갔다가 있는 걸 봤는데 아직도 표지랑 그다음에 안에 칼라 사진 같은 게 기억이 나는데 이 책의 의의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배낭여행이라는 말을 쓴 분이 이분이거든요. 배낭조. 그러니까 예. 김첨산 교수님 배낭 여행자의 어떤 여행자의 네. 조상님이라면 네. 이분은 중족격에 해당하죠. 아하,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분이 그 일본과 동남아를 여행하고 왔는데 요즘은 이 정도는 여행 축에도 못 들죠 사실은. 축에도 못 네. 되잖아요. 네. 네이버 블로그에서만 검색을 해봐도 수천 개 일본, 나오죠. 동남아, 네. 방콕 하면은 엄청 나오는데 그때 당시 이분이 동남아에서도 태국 정도로 갔었어요. 베트남은 못 갔거든요. 네, 네. 그때는 하더라도 싱가포르까지 가지 않았던가요? 태국하고 그다음에 그쵸.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이제 거쳐가지고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도 차이나 반도에 공산 국가가 많았잖아요. 우리가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못 갔을 때요. 네. 입국이 안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싱가포르까지만 싱가포르, 태국, 거죠. 말레이시아 정도인데 네. 그 당시에 지금은 사실 그 여행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이게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했거든요. 네. 콜럼부스의 달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때 또 저도 그걸 보면서 네. 와 이런 게 가능하구나. 그다음에 배낭 여행이란 말을 제가 그때 처음 아니 배낭족이란 말이 한국 최초로 사용된 그렇죠. 거예요. 이게. 그렇죠. 배낭족. 지금은 네. 배낭족 하지만 영어로 네. 백패커. 백패커. 네, 배낭족이라는 단어가 한국에 처음 등장한 게 이 책이에요. 그 이전은 없었어요. 그렇죠. 저는 이 책은 그런 안 얘기가 읽었는데 있죠. 네. 88년에 김정미라는 이제 여대생이 네. 배낭 하나 달랑 메고 여대생 무전 여행기 이 이렇게 책도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셔널. 네, 88년인데도 근데 제가 이 책을 이제 도서관에서 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봤는데 책의 반이 어떻게 여권을 냈나. 여권 만드는 게 수십 페이지인 거예요. 당시엔 쉽지 네. 않았을 그렇죠. 거예요. 네, 예, 네. 예, 맞아요. 갖고 뭐 계속 받고 당하는데 누구한테 막 네. 부탁을 하고 약간 뭐 뒤에서 어떻게 공작을 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받았고. 네. 이 문제는 배낭족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네, 그렇죠. 프랑스에 있던 친척을 통해서 그래서 초청장 초청장을 받고. 받아가지고 뭐 몇백만 원을 빌려서 예치를 그렇죠, 하고 그렇죠.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네. 예, 어쨌든 네. 그래서 이 책 보고도 그러면 이 책에 나온 장소들 가봤어요? 저는 그렇게 장소에 대해서 감명받는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의 동기 왜 나가려고 했나 뭐 이런 걸 촘촘히 보는 사람인데.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드디어 내가 여기 읽었거나 이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배낭족 보면은 이 박경호 씨가 일본 갔을 때 타니하우스, 오쿠보하우스 이런 게스트하우스 자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거 다 가봤잖아요. 성지순례를 하셨네요. 아유, 당연히 네. 내가 좋아했던 대선배가 네. 갔다고 하니 타니하우스도 가보고 오쿠보하우스에서도 자보고 제가 여기 나오는 숙소 다 가본 사람이에요. 아이고, 네. 네. 근데 저는 김정미 이 네. 책에서 재미있었던 게 이분은 이제 한국과 다른 분위기를 느끼면서 그러니까 문화 차이를 느끼면서 그거를 너무나 생생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유럽 남자들하고 뭐 한방에서 잔거나 그러니까 도미토리니까 라든가 같이 지냈을 때 나는 뭐 동방 예의지국에서 온 조신한 여인이니까 하면서도 그러다가 그 남자애들한테 막 너무나 뭐랄까 전복적으로 이렇게 내가 더 위에 있다 이런 거 보여주면서 막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한국에서 못 해본 걸 다 해보면서 그 문화차를 느꼈던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써놨거든요. 지금 보면 별거 아닌데. 당시에는 그렇죠. 시대상에 되게 잘 담겨 있어서 항상 저는 우리는 시대를 재밌었어요. 생각해야 돼요. 시대. 그렇죠. 이때가 88년이었다. 네네. 지금 88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방송을 듣는 젊은이들 중에는 네. 정말 선대의 고인이죠. 네. 예. 당신 이 책 나왔을 때 굉장히 센세이셔널을 일으켰어요. 정말 사회에서. 그리고 이 책이 88년에 나왔는데 이제 80년대 말에 가면 한국에서 또 한 줄기 여행 붐이 있는 게 인도 열풍이죠. 인도 열풍이 불죠. 우리가 만나게 된 계기죠. 그렇죠. 그 그래서 원래 인도 열풍은 말이에요. 네. 그 국가의 GNP가 2만 불이 넘을 때 맞습니다. 일어난다고 하는데 영국도 그랬고 네, 미국도 네. 그랬고 네. 대가 2만 불이 넘어서는 시점에 사람들은 정신 세계라든가 뭔가 이상한 걸 찾기 때문에 네. 인도로 몰려가게 돼 있는 먹고 거죠. 살만해지면은 갑자기 우리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 저 못 살고 가난한 그 문화에 뭔가 인간성의 본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비틀즈가 인도를 간 그렇죠. 거고요. 그게 이제 90년대 우리 이제 중후반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영향이
엄청 컸죠. 그 네, 바람이 88년 불었죠. 올림픽을 네. 지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근데 중국은 아직 2만 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요새 인도 많이 옵니다. 중국 사람들 어디 그래서 2만 불 이론은 제 많이 생각에 안 옵니다. 맞는 것 네, 같아요. 네. 이제는 이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인도에 오는 중국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2만 불이 되는 거죠. 아마도 그렇죠. 뭐 워낙 그렇죠. 인구 격차가 크다 보니까.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인도 열풍을 일으킨 책이 홍신자의 자유를 위한 변명 그리고 푸나의 네. 추억. 네. 제가 홍신자의 자유를 위한 변명을 읽고 진짜 문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럼요. 중3 때 그때 제가 제 발로 성당에 가가지고 6개월간 학습을 열심히 하고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기 직전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 책을 읽고 있었더니 대모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면서 뭘 이런 걸 읽냐고. 아 얼마나 좋은 책인데 그래요. 해골 들고 춤도 추고 얼마나 멋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 와가지고 입학 이제 확정되자마자 홍신자 씨 춤을 보러 간 거예요. 나중에 매니저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홍신자 선생님 그 안성에 있는 그 공동체 네. 마을에서 1년간 매니저 지내면서 생활했죠.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제가 그때 1톤 트럭 몰고 다니면서 네. 막 이것저것 돌도 나르고 네. 그다음에 인천공항 가가지고 무용단 픽업해서 네. 그 예술의 전당 가가지고 웃는 또 돌 공연하는. 무용단. 네, 네, 네. 네. 그럼 그때 홍신자 선생님하고 1년을 같이 산 거네요. 그렇죠. 근데 홍신자 선생님은 책도 굉장히 미니멀리즘 그리고 단호하게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거 생각하는 분인데 옆에 있다 보면 정말 그게 느껴져요. 필요 없는 말 하나도 안 하시고요. 글도 잘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할 때도 너무나 핵심만 찌르기 때문에 이분 춤이 아니라 TV에서 인터뷰 보고 팬이 된 분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은 그냥 삶 자체가 미니멀리즘이다.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것만 하는 사람. 그렇게 되기까지는 또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엄청난 투쟁. 되기까지는 이제 투쟁과 우여곡절과 그렇죠. 또 깨달음의 과정이 많았잖아요. 홍신자 그렇죠. 선생님이 그 오쇼 라저니 씨의 제자죠. 네. 저도 오쇼 라즈니 씨 제자입니다. 그래요? 저는 어디 가든지 수계를 받습니다. 아니, 일단 제자로. 오쇼 죽은 다음에 간 건가요? 아니면 오쇼가 90년에 죽었거든요. 죽었죠. 예. 네네. 근데 저는 97년에 가서 음. 거기 원래 한 달 정도 있어야 입문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때 겁이 없어가지고 막 졸라가지고 간지 10일 만에 받아버렸어요. 나시라면 거기를 갔어요. 오쇼 라즈니 씨, 오쇼 꼬뮌 인터내셔널이죠. 그러니까 오쇼의 네. 제자한테 받은 거네요. 제자한테 받은 제자한테 거네요. 받은 거죠. 수제자한테. 네. 오쇼 라즈니시 책이 이제 그때 나왔을 때 그 책도 역시 그 앞에 한두사님이 읽었다는 그 짜라투스트라를 낸 같은 출판사에서 나왔거든요. 청하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좀 그 신비주의에 대한 기질이 좀 없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에 그다음에 1년에 그 인도 열풍이 불면서 나온 여러 가지 신비주의 서적들은 잘 안 읽혀지더라고요. 네, 류시화 씨 책 별로 안 좋아하셨고. 유시아 선생님 책은 뭐 신비주의는 아니었죠. 그 대신 뭐 보면은 그 티벳 죽음에서 이런 책들이라든지 그런 번역은 정말 좋죠. 예. 그런 책들 일단 내용이 좀 티벳 신비주의 사자에서, 사자에서 네네. 이런 것들은 잘 읽히지가 않고 제가 읽었던 그 신비주의 책은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80년대 단이라는 책. 네, 저도 읽었습니다. 김정빈. 저도 네. 읽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거기는 또 우리 한도사님은 그 우학도사님한테 또 직접 수련을 저는 우학도사님 네. 자택이 세검정에 있어요. 자하원. 받으러 갔잖아요. 만수하원 의원이라고 네. 있었는데 살아계실 때 네. 거기를 찾아가서 큰절하고 배움을 청해서 오. 자택에 들락날락하면서 배웠어요. 에헤. 뭐 참 저한테 잘해주신 분이셨고 존경하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축지법은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배우려고 한 건데 축지법을 안 가르쳐 주셔서 네. 네.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좀 할아버지가 좀 이렇게 말씀이 좀 앞서신 분이셨지 않나. 네. 어쨌든 하지만 전 그분 되게 존경하고요. 네. 홍신자 선생님을 모시고 1년 살았던 미슐랭님이 참 부러운데 네. 전 홍 선생님 좋아해요. 그래서 이분 책도 보고 춤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네, 네. 근데 홍 선생님의 스승인 오쇼 라즈니 씨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쇼의 책 한국 번역된 거 다 본 것 같아요. 200종 넘게 나와 있죠. 200종이나 되나요? 네. 그럼 200종은 아니고 몇십 권을 본 것 같아요. 네, 네. 예, 많이 봤고. 정말 이 사람이 원래 인도의 자발푸르 대학 교수인가 철학과 네, 교수였어요. 원래 교수죠. 예. 그래서 오만 그 철학가들과 종교인들의 이야기들을 다 끌어와서 재해석을 합니다. 창의적으로. 바로 그 점이죠. 근데 그게 너무나 근데 사람한테 해석을 자유를- 너무 잘한 거예요. 네. 너무. 말도 원래, 청산유수고 너무 잘생겼어요 또. 원전은 이해가 안 되는데 오쇼가 주해 그렇죠, 다른 걸 그렇죠. 보면은 이해가 네. 팍팍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쇼 그 번역 그 주해서 중에 제일 좋아하는 탄트라 비전인데 네, 네. 한국에서 1, 2, 3권을 3권짜리 나왔죠. 네. 물론 집에 책을 갖고 있고 다니면서 보려고 제가 휴대폰에 항상 이렇게 텍스트로 네, 네. 보시면은 탄트라 비전을 갖고 다닙니다. 오, 네네. 지금 네. 보여주시고 네, 있습니다. 탄트라 비전 네. 3권을 항상 전 휴대폰에 네. 휴대를 할 정도로 오쇼의 책을 잘
받고 좋아해요. 네. 그런데 이분의 행적은 네. 말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네. 그 오레곤 쪽에 올해가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 오레곤, 쪽에. 예. 미국 오레곤 쪽에 있었는데 당시에 뭐 20만 평인가 10만 평의 땅을 차지하고 오쇼의 왕국을 만들고 자가용 비행기가 몇 대, 벤츠 같은 고급 승용차를 수십 대를 굴리는 걸 하시고 수많은 미녀들과 근데 또 파티를 본인이 하셨죠. 원해서 하신 건 아니고요. 그 제자들이 너무나 그때 부자 제자들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걸 선물을 드렸는데 아니, 선물을 주면 받았다고 어떡하라고. 치는데 만약에 네. 어제 거기까지 좋아요. 그렇다 네. 쳐도 네. 이분의 걸 보면 이제 브라흐마 차리아를 자기는 증득했기 때문에 도중에 최상의 도를 얘기합니다. 네, 그걸 브라마차리아. 증득했기 때문에 아무 여성과 잠을 자도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정말 많은 여성들과 또 동침을 했단 말이에요. 오쇼가 가장 욕먹은 게 섹스구루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여기서는 성이 사람을 너무 구속하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 경지에 안 가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해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쇼의 행위에 대해서는 참 불만이 많지만 이분의 저술 자체만큼은 정말 훌륭하다라고 희대의 생각해요. 철학자고요. 지금 읽어도 너무나 깨달음이 막 전해져 옵니다. 이분이 네네. 불경 쪽을 해석한 거를 봐도 훌륭해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성경 잘한 게 해석한 것도 없어요. 맞아요, 대단하다. 맞아요. 예. 도덕경 해석도 그러니까. 훌륭하고요. 저는 다 해석. 예. 오쇼가 쓴 책들만큼은 정말 보물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훌륭. 저는 오쇼 라즈니시 아슈람에서 10일밖에 안 있었지만 10일이나. 어쨌든 거기 들어가시려면 제일 처음에 에이즈 검사를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원래 인간 사회에서는 그 마음대로 성관계 맺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규칙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터부도 규칙이 있고. 있죠, 규칙. 근데 여기서는 한번 거기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실험을 해봐라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게 또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런 거 하려면. 돈을 많이 내야 그러니까 그 돼요? 안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 프로그램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안 하고요. 근데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에이즈 검사는 하고 들어가는 거고. 지금도 들어가면- 그렇게 합니까 그 안에서?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비싸서 저도 못 갈 것 같아요. 오. 그게 저도 이제 97년에 인도 여행 당시에 이제 그 푸나에 있잖아요. 네. 푸네에. 인도 문바이 근처에 있습니다. 문바에서 이제 남쪽으로 1시간인가 몇 시간 정도 내려가면 이제 푸네라고 하는 도시에 그 오쇼라 그 아슈람이 있다는 거 이야기 듣고 한번 가볼까 했는데 에이즈 검사 너무 싫죠. 아니 그거보다도 너무 너무 비싸서. 비싸더라고요. 97년에는 하루 입장료가 100루피였거든요. 3-4천 원. 아니 그때도 더 비쌌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가난한 여행자는 네. 하루에 3-4천 원으로 잠자리와 하루 세 끼를 다 해결했는데 하루 사는데 그렇죠. 한국 돈 2,000원, 네. 그다음에 2,000원이 먹고 자고 맥주 한 잔까지 가능하다. 거기 당연하죠. 묵으려면 네. 한 3-400루피 들었으니까 제가 네. 그래서 10일밖에 못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90년대에 뭐니 해도 이제 우리가 그 우리나라의 여행기를 쭉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예전에 김찬삼 교수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80년대 박경우 그 다음에 김정미. 김정미 그러면 이제 90년대에 넘어오면서 그 인도 여행이 바람이 불면서 홍신자, 이제 류시화. 홍신자 선생님과 그다음에 유시화 씨 네. 이분은 사실 여행 작가는 아닌데 우리나라 그 인도 여행기에 엄청난 많은 영향을 미치셨죠. 유시화 저는 씨는 시인이잖아요. 시인이잖아요. 원래. 네. 저는 여행시라는 장르를 개척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행기라는 장르는 이제 이미 있었고 선배들이. 네, 네. 근데 시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데 그게 마침 지상의 장소인 그런 장르가 네. 탄생한 것 같아요. 네, 유시화 씨. 네. 그리고 뒤를 잇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아직은. 네. 그렇죠, 맞아요. 시인의 분야에서는 유시바 씨 이후의 사람은 별로 눈에 네. 띄지 않아요. 네. 근데 이분은 시인이기 때문에 인도를 비현실적으로 아름답게 묘사했다 하더라도 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이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시인으로서는 굉장한 업적을 이룬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인도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해준 혁혁한 공을 인도 대사관에서 높이 사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인도 음악회를 이제 그렇죠. 주관하고 본인이 주최하셨죠. 기획하셨죠. 기획하셨죠. 아주 네, 훌륭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을 뭔가 세상의 모든 진리를 깨달은 구루로 모시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안 좋게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런 면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냥 시인으로서 좋게 보자라고 그럼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럼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문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사실은 이분이 80년대 때 유시아라는 이름 이전에 쓴 시를 많이 읽었어요. 외눈박이 물고기 사나 그 이전에. 그 전에 원래는 나는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 이전에. 뭐죠? 원래 이분이 이제 본명은 류시아가 아니고 안재찬이라는 분이니까요. 맞아요. 예. 근데 원래 80년대 이제 초반에 보면은 경희대가 그 당시에 그 국문학과 장학생을 뽑으면서 그때 경희대에 그 정말 그 훌륭한 시인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80년대 초반에 경희대 출신의 이제 재학생들이 그 막 시집을 묵구지를 내는 게 그게 시운동이라는 거거든요. 아하. 제가 수많은 이사를 하면서 그 책은 아직도 안 버리고 있는데 오. 거기 때 보면은
이제 나중에 그 국가보안법 한라산이라는 시를 써서 이산화라는 이름으로 그 국가보안법에 걸린 그 당시 이름은 이륜이에요. 이륜이라는 시인도 있고, 그다음에 유시아 시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본명인 안재찬이라는 이름을 썼고, 뭐 박덕규, 뭐 하재봉, 그다음에 이문재 시인이라는 이제 많은 시인들의 시가 있었죠. 근데 그때의 시를 읽어보면은 이제 완전 인도는 아니었고, 근데 그때 경희대 국문과 당시에 이제 그들이라든지 기록을 읽어보면은 이미 그때 그분은 이제 좀 이 현실 세계와는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제 자꾸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시인이다 보니까 명상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썼는데 마침 90년대라는 시대 분위기와 인도 여행이 맞물리면서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분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분의 시집을 읽고 좀 인도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도는 막 길거리도 다 막 성자가 있을 것 같고, 알고 보면 다 도둑놈 사기꾼인데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인데, 그죠? 그렇죠. 네. 그런 좀 게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유시화 시인 외에 또 반드시 90년대를 여행 서적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나오는 분이 우리 한도사님이랑 같은 성이 같은 이제 한씨 집안에 한 분이 계시잖아요. 한씨 집안에 따님이 한 분 계시죠. 네. 1996년에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 이래가지고 시리즈로 여러 권 나왔죠 이게. 네네. 저는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읽어보고 야 그냥 일단 가슴이 뛰었고요. 또 당찬 분이죠 아주.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또 한비야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당시에 한국인들이 가졌던 자조적인 시각, 그다음에 여성에 대해서 여자는 할 수 없어 뭐 그랬던 시각을 혁명적으로 바꿔준 책이라고 저는 자리매김하고 싶어요. 딱 이분의 책의 역할은 네.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이후에도 많은 여성 여행 작가들이 나왔어요. 네. 나왔지만 한비아 씨만큼 팬이 많고 또 욕 많이 먹은 분이 흔치 않아요. 그렇죠. 호호가 분명해요. 네네. 그렇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후에 다른 여행자들은 이렇게 욕 많이 먹은 사람도 없고 이렇게 그 인기를 끄는 사람도 없단 말이죠. 이렇게 캐릭터가 분명한 분도 없고. 네, 그렇죠. 예. 예. 저는 한비야가 이런 걸 했다고 보는데 그 전까지 여행자들은 항상 내가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몰라줄 거야. 자신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비야가 처음으로 유창한 영어로 유럽 사람들하고 너무나 친구가 돼가지고 뭐 겁도 없고 막 뭐 망설이는 것도 없고 난 당당하게 한국에서 왔다. 그리고 친구가 돼가지고 놀러 다니는데 여기서 저는 코스모폴리탄의 자신감을 한국 여행 문학에서 처음으로 보여줬다고 저는. 근데 우리 여행 처음 다닐 때 다 그렇게 놀지 않았어요? 근데 저 한국 사람하고 잘 안 다녔는데. 아니 한도사님이 좀 달랐어요. 그게 네. 지금 이제 우리 미슐랭님 이야기한 것처럼 김찬상 교수님이나 그다음에 앞에 뭐 박경우 그 배낭조가 쓰시는 그분이나 그분들은 이제 위대한 여행가였지만은 우리와는 너무 다른 그렇죠. 세대 이야기 같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한비아 선생님이 했던 여행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직도 하고 있는 그 자유 여행, 단독 여행의 좀 형태와 굉장히 비슷했죠. 그렇게 그렇죠. 멀진 않았죠. 네네. 근데 이제 저는 그분의 그 글을 단행본이 나오기 전에 원래 잡지에 연재를 맞습니다. 했었거든요. 예. 여성동화라는 이제 잡지에 연재를 했는데 저는 잡지는 뭐 잡지도 뭐 모든 잡지를 닥치고 다 보던 시절이라서 뭐 가리지 않고 막 닥치고 다 보던 시절이라서 그때 이제 읽어봤는데 90년대라는 시대에 그 이제 여성 최초로 혼자서 전 세계를 그렇게 다 돌아다녔다는 데에 의의가 있죠. 보면은 그렇죠. 대신 이제 읽다 보면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좀 뭐라고 하나 그 여러 가지에서 좀 강한 자아가 좀 드러나는 문장이 사실 굉장히 있거든요. 자가 강하죠. 예를 들어서 저는 네. 좀 제가 좀 찝찝했던 게 예. 이제 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뭐 다른 나라 여행자들을 만나서 내가 한국 배낭여행 업계 데모야라는 뭐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누가 데모로 인정을 했을까? 네. 좀 스스로 인정을 하지 않았나? 네. 뭐 아니 하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여행 다니면 저도 과장 많이 했거든요. 네. 예전에 인도에 갔을 때 그런 적이 있는데 인도 사람들은 아버지 직업 꼭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만나면. 네네. 그리고 그 직업이 대체적으로 군인이라든가 그렇죠. 공무원의 고위 공무원이면 얘들은 깜빡 죽어요. 그렇죠. 그렇죠. 참 이상한 나라죠. 네. 그래서 한 번은 그 어느 기차역에 가가지고 기차가 연착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스테이션 마스터라고 하는 그 제복 입은 사람이 오더니 어느 날 저편이지냐 한국인이다 그랬더니 대뜸은 이게 네 아버지 직업이 뭐냐. 네. 대충 이제 아니까 네. 우리 아버지는 한국에서 장군이야. 난 네. 장군의 아들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공손해지더니 VIP 룸으로 모시더니 차 끓여주고 짜이 타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과장은 당시 여행 다니면서는 양념처럼 존재했기 때문에 네. 뭐 데모라고 말한 것까지 가지고
뭐 비판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한비아 씨에 대해서 약간 그 이해 안 되는 부분 이런 건 뭐냐면 한비아 씨의 책의 패턴이 동일 패턴의 무한 반복이에요. 맞습니다. 뭐냐? 네. 오지에 갔어. 근데 네. 현지 남성이 있는 그 동네 제일 잘생긴 멋진 애야. 아, 그렇지. 나보다 나이도 한참 아니면 어려. 혁명 방군이야. 예, 예. 그런 멋진 남성이 한비아를 보고 비아 씨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면 대시를 해. 그렇죠. 근데 한비아 씨는 그 남자를 차버리고 네. 표표히 떠나요. 네. 이게 아니면 볼뽀뽀 정도까지. 네. 근데 예. 이게 어서 많이 본 클리셰라는 생각 안 들어요. 아니, 남성 영웅의 미러링 같아요. 이게 저는. 바로 미국 서부국의 구조란 네, 말이에요. 네, 네. 쉐인이네요, 쉐인이에요. 쉐인. 무법자가 네, 어떤 네. 마을에 가 그 동네 나쁜 놈들 다 때려부시고 네. 항상 그 동네 가장 아름다운 처녀가 이 사람을 사모해. 네. 마을 어귀에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잡지만 그를 버리고 떠나. 예. 그게 바로 협객의 어떤 그 멋진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의 어떤 그 변형이에요. 서부국가 기사문학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네. 저는 생각해봤어요. 아, 네. 한비아 씨가 엄청난 매력이 있나 보다. 세상 남자가 한비아 씨를 보면 정신을 잃게 만드는 어떤 매력이 아니고 마력이 있나 보다. 네.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저는 한비아 씨를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평을 할 수는 없어요.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책에서 제가 파악한 한비아 씨는 굉장히 남성적이에요. 아, 그렇죠. 그리고 남성 중심의 마초 사회에 멋지게 잘 적응하고 안착한 인물이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매우 현명하고 영악하다. 그리고 책을 쓸 들었어요. 때도 사실 그 정도만 쓴 게 이런 식으로 자신을 내보인 게 굉장히 현명한 전략이었다는 생각이 네, 전략이죠. 그래야 팔리죠. 맞습니다. 예, 예. 책이 팔리겠죠. 예. 네. 그런데 이제 한비아 우리 그 시 선생님의 이제 책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큰 비판이 뭐냐면은 한비아 선생님 책을 보고 여행자들이 그대로 따라해서 이제 너무 좀 그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났다 그런 좀 비판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유시아 그 선생님의 시집을 보고 인도를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여행자들이 가서 너무 낭만적으로 행동한다는 비판이 있듯이. 근데 그거는 뭐 저는 그 작가의 책임을 너무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그건 해요. 개인의 책임이지. 독자가 받아들이는 그럼 책임이 그렇죠. 있죠. 네, 예. 네. 작가에게 그걸 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꾸로 얘기해서 남자들이 사고 친 건 여자보다 더 많거든요. 네. 그렇죠. 어디 가가지고 책 보고서 이상한 짓 하다가 당하고 온 거는 여성의 몇십 배가 될 텐데 그래서 여자에게만 뭐 한비아 책을 보고 따라해서 사고 났다라고 비난하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죠. 우리 어릴 때 보면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그 영화 때문에 옥상에서 아이들이 뛰어내리는 맞아요. 있었잖아요. 다리, 저도 다리 우리 부러- 동네에도 있었어요. 저도 다리 부러뜨렸어요. 그래요? 옥상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뛰어내리다가 네. 여기 있었네 바로. 물리공부 좀 열심히 하시지.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그래서 600만 불의 사나이 탓을 할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저는, 한비아가 네. 한 어떤 영웅담을 보고 따라했다고 해서 그 여성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한비아 씨가 왜 이런 책을 썼냐면 그게 시대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인정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일종의 여성의 그 유리천장이죠. 그것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런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여성 이야기를. 영웅. 예. 근데 네. 그거를 딱 구미에 맞게 보여주신 거고. 그래서 여고생들 시대에. 가슴에 불을 네, 네. 질렀죠. 예, 그리고 그때 한국인이 이제 90년대 말 되면서 먹고 살만해지고 뭐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렀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민족주의가 다른 방향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하버드에서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한국 불교로 온 그 현각 스님인 현각 거죠. 스님. 아, 예, 예. 네. 사실 그때 한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이 있었고 불교라고 하면은 그 할머니들이나 저기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믿는 뭔가 샤머니즘 뭐 이런 식으로 낮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았나? 아무튼 하버드에서 공부한 분이 와가지고 스님이 됐네? 이게 바로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그런 그거죠. 거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런 네. 시대였던 거예요. 그 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여행도 막 한비아처럼 당당하게 하는 그런 코스모폴리탄을 꿈꿨던 거고, 그때 또 재미있었던 게 그 즈음부터 김치가 이제 또 냄새 나고 부끄러운 음식이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영양가 많은 음식이 된 거예요. 요새는 외국의 호텔 뷔페에 가도 김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남아공의 선시티 뷔페에 갔는데도 그 네. 사막 한가운데 호텔에 김치가 있었어요. 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중에서 월드 레스토랑 랭킹 1, 2위에 들어가는 스페인의 엘 세예르 데칸 로카라는 그 대단한 레스토랑을 가면요, 에피타이저에 김치가 나옵니다. 네, 김치 이제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여담인데 현각 스님이 한국 불교의 환멸을 많이 느끼셔서 네. 떠났잖아요. 떠나셨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참 네.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대 때는 한비아가 그 시대 정신에 맞는 역할을 했다. 대략 이렇게 저는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각 시대마다 네. 그 시대 정신을 표현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분의 어떤 업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행 서적과 여행기가 거의 없었어요. 네. 많지 않아서. 네. 그래서 제가 90년대 말에 인도 여행을 가려고 이제 그때 당시에까지 나와 있는 인도 여행기를 찾아보니까 후지와라 시냐. 그렇죠. 일본의 그 그렇죠. 신야의 인도 작가, 방랑, 네. 신야가 지은 그 네. 인도 방랑. 그다음에 우리나라 책으로는 작가 강석경, 네. 소설가 강석경 선생님이 쓴 인도 여행기하고 그다음에 법정 스님이 쓴 인도 여행기 딱 두 종류밖에 네,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랬는데 막상 이제 인도에 가서 보니까요, 저만 빼고 모든 그 서구 여행자들이 손에 똑같은 책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멀리서 봐도 딱 똑같은 책으로 식별이 되는 파란 라벨의 책자가 있었습니다. 네, 파란색 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외로운 행성이라는 책. 론리 플래닛. 다들 집에 몇 권씩 지금 네, 있으시잖아요. 저도 몇십 권 있습니다. 저도 한 20권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지금도 한 20권 정도 있는데 이걸 참 버리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다고 또 가지고 있기도 그렇고. 그런데 버리려고 하니까 너무 또 과거의 여행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이 책이 있어요. 뭐 이런 이제 그 론리 플래닛 이야기는 우리가 그럼 다음 회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뭐 네. 되게 중요한 책이니까요. 한번 네. 각 잡고 해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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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 광고를 해주셨네요. 네. 이번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희는 여러분의 반응과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책 얘기하니까 몹시 재미있었는데요. 재미있으셨으면 오디오 클립에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청취 소감이나 여행 상상에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편 론리 플래닛 외로운 행성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론리 플래닛으로 찾아뵙겠습니다. Sunshine is kissing my face. You know what they say, you need to have darkness in order to see the light. And love is a strange little creature. You chase her and miss her till one